만화든 영화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요리를 다룬 것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죠. 요리는 사람들이 항상 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쉬워요. 조리법이 같아도 사람들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본능적으로 좋은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1%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요리를 맛있게 먹는 방송을 보면 흥미를 느끼는 거고요. 즉 항상 접할 수 있는 음식이란 소재는 몰입하기 쉽고 매번 접하는 물건이라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므로 사람들을 끌어모기도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선 많은 요리 예능이 만들어졌는데 만든 것마다 다 인기가 좋으니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러니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사람들이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요리 예능은 끝이란 말도 나왔죠. 하지만 유행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법이라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붐을 탈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바로 그런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다 보니 정작 요리보다는 그 인간 군상의 행동에 더 흥미가 생기더군요. 하나의 사회 실험을 통한 강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강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금수저와 흑수저입니다. 처음에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이었습니다. 첫 인터넷 비즈니스도 대여점의 온라인판이었죠. 이런 도전자를 기득권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업이 커지면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성장과 동시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뎌지는 반면 제작비는 자꾸 늘어나니 자금이 부족해졌죠. 한번 늘린 제작 편수를 줄일 순 없으니 제작비가 싼 한국, 일본 등의 콘텐츠를 개발했는데 한국은 드라마,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중심이었죠. 그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오징어 게임 참 재밌죠. 그런데 왜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에 먹힌 걸까요? 처음 보는 한국의 풍광과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것은 당연히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유는 뭐냐?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공감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옥자, 킹덤,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등은 잘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병폐인 극단적 빈부격차, 차별, 유착관계가 그대로 보이죠.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은 발전이 빠른 만큼 이런 사회 문제의 색이 다른 나라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한 만큼 한국 사회를 몰라도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 작품들은 한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감하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을 때 말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담은 영화 기생충이 글로벌에 먹힌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 독점이란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사회를 그대로 담은 날 것 같은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이후의 내용에는 흑백 요리사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스튜디오 슬램이 제작한 외주 제작 작품인데요. 이 회사는 JTBC 산하의 독립 스튜디오로 JTBC의 PD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독립 스튜디오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거대 방송 대기업은 할 수 없는 기획을 작은 스튜디오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백수저인 방송국이 못하는 일을 흑수저인 스튜디오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듯 이 작품은 방송의 내용 이전에 제작 환경부터 흑백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사회 문제를 반영한 콘텐츠를 좋아하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이 말하듯 흑백 요리사의 테마는 바로 불평등이에요. 다만 기존 드라마들이 불평등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다면 흑백 요리사는 이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흑수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금수저에 대항해야 하는지를 요리 계급 대결을 빌려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치열한 요리 계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흑백 요리사에는 100명의 요리사가 참가합니다. 이들이 계급을 걸고 배틀을 하는 내용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계급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 방송은 다른 경연방송과는 결이 다릅니다. 특히 계급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일반 요리 방송이 요리를 중심으로 경쟁한다면 이 방송은 참가자들을 온갖 불리한 룰에 몰아넣고 요리를 활용해서 살아남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계급을 인식시키고 이를 요리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그래서 계급에 따른 출발점이 다름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첫 라운드는 계급 전쟁입니다. 방송은 전쟁의 목적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계급 간의 격차를 확실히 구분하죠. 80명의 흑수저는 처음부터 배틀을 벌여야 하는데 20명의 백수저는 예선을 치르지 않죠. 즉 부전승인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든 자신만의 일을 하든 상사나 업계의 고수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게 금수저 흑수저쯤 되면 더 심합니다. 흑수저는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살아남지만 금수저는 이미 배경이 확실하므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가 없죠. 금수저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기 일만 하면 되지만 흑수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인정받아야 해요. 그리고 한번 붙은 수저의 꼬리표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지요. 백수저들은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지만 흑수저들도 놀라운 저력으로 백수저를 압도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흑수저들은 아무리 역량을 증명해도 흑수저란 꼬리표를 뗄 수가 없어요. 흑수저는 끝까지 닉네임을 사용해야 하고 그들의 옷 색깔도 끝까지 바뀌지 않죠. 아무리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도 한 번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이고 그들은 팀원이 되든 개인전이 되든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그래서 시청자들도 흑수저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백수저에겐 따라가지 못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사고를 고정시켜버리죠. 우리 사회도 비슷하지요? 한번 줄을 잘 타면 이후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승승장구하지만 학벌이 안 좋거나 인맥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계속 역량을 증명해야 해요. 즉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자신을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백수저의 커리어가 너무 대단해서 그렇지 흑수저들도 굉장한 실력의 요리사예요. 대중에는 실질적인 배경이 진짜 금수저인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내걸지 못한 채 자신이 훌륭한 CF임을 시청자들에게 계속 증명해야 하지요. 그래서 흑수저가 승리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흑수저란 편견을 벗을 수 없는 현실 흑수저의 아픔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계급은 공고합니다. 사회가 안정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역사에서는 간혹가다 계급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가 불안정했던 시대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제작진은 전쟁을 찍기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흔듭니다. 혁명을 유도하는 거죠. 일부러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편집의 힘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송에서 흑수저의 싸움 방식은 정확히 두 가지로 갈려요. 나폴리 마피아처럼 싸워보겠다고 투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걸 어떻게 이기냐 하고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우린 살면서 고수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대를 고수로 인정하는 것과 상대가 고수니 이기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방송 내에서 활약하는 혹은 실력을 증명하고 싶은 요리사들은 상대가 누구든 개의치 않더군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꼭 싸워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거장을 이길 궁리를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경험이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큰 교훈이 되기 때문이죠. 이 방송은 요리 계급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선 적을 강조해야 하죠. 그래서 이 방송은 백수저의 강력함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방송에서 사람들이 언급하듯 그들은 여기서 실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지간한 대회 심사위원급들입니다. 사람들은 무능한 낙하산을 정말 싫어하죠. 핏줄이라는 이유로 동창이라는 이유로 뜬금없이 내려와서 헛소리를 하면서 조직을 망치는 걸 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들이 망치는 건 나의 삶의 기반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걱정은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분들의 커리어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의 흑수저처럼 검증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즉 금수저라도 그냥 받아보는 사람과 실력으로 쟁취한 사람은 구분지어야 하는데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 중 그냥 받아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리의 세계에서 금수저는 좋은 식당에 오너될 수 있어도 금수저란 것만으로 인류 요리사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요리만큼 시간과 노력의 증명받는 업계도 드물다고 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백수저들을 훌륭한 벽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흑수저들의 도전력을 불타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백수저들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그들이 커리어를 쌓은 방법에 있어요. 요리는 실력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학벌, 인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모든 분들의 커리어를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백수저 중 일부는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최연석 CF는 유학파가 우대받는 한국에서 국내 파임에도 스타 CF가 되었고 여경래 CF는 철가방 출신이라 하시고 최강록 CF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이건 꼭 백수저만이 아니라 흑수저들에게도 통용되는 룰이지만 정말 유명한 요리 학교 졸업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백수저는 더욱더 두터운 벽이 되지요. 입사하자마자 관리자가 되고 수년 만에 임원을 타는 낙하산들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뭐 해본 게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하지만 방송의 백수저들은 흑수저들과 같은 경험 혹은 그 이상으로 가혹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백수저가 만만치 않은 이유입니다. 이 방송의 결정타는 진행자입니다. 우선 MC가 없어요. 남대용 성우는 룰만을 설명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진행 요원도 수동적으로만 움직일 뿐 방송엔 관여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진행을 잘하는 비요리인을 집어넣으면 맛은 어땠나요? 심정은 어떠신가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자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기 때문이에요. 승부의 핵심인 요리 계급 대결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MC가 없습니다. 다만 진행자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이 방송의 진행자는 백수와 흑수들이죠. 그들의 대사 하나하나를 편집하면서 방송 멘트로 쓰고 있거든요. 대가분들이시네.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왜? 아마 무작정 편집한 건 아닐 테고 많이 고민하면서 엮은 것 같은데 덕분에 요리를 잘 모르거나 요리사들의 배경을 몰라도 요리의 수준과 요리사의 역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타는 심사위원인데요. 보통은 3명인데 여기선 2명이에요. 백종원 셰프는 아시다시피 요식업계의 제왕, 안성조 셰프는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의 셰프. 재미있는 건 이 둘의 구도인데요. 그들의 배경 자체가 이 사회에선 또 하나의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는 힌트이기도 하죠. 보통 회사에서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게 R&D 팀과 재경부서예요. R&D 부서는 마진이 좀 안 나와도 좋은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재경부서는 마진이 안 나오는 상품은 좋은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둘은 항상 앙숙입니다. 이 구도가 흑백 요리사도 적용돼요. 상품을 개발하는 안성조 셰프, 사업을 하는 백종원 대표, 즉 이 둘을 고른 이유는 예능의 대결 구도를 의도한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싸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사업성을 제일 크게 보겠습니다. 그 레스토랑다운 레스토랑이 돼 있는지. 안 셰프는 닉네임을 물어보고 요리의 의도를 물어보죠. 그 사람이 어떤 요리를 추구하는지, 의도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요리인지가 심사 기준입니다. 다만 백 대표는 멘트를 잘 보면 근막이 씹힌다던가 간이 맞지 않다던가 수돗물 맛이 난다는 등의 평가를 하는데 이건 그가 요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알아맞히죠. 그가 이러는 이유는 사업가로서의 본능상 최종 상품으로서 부족한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나폴리 마피아가 만든 밤 티라미수를 보고 채산성의 의문을 갖고 휘핑크림을 구하기 위해서 크림빵 여러 개를 뜯었단 말을 듣자 반응하는 등 그는 일반인이 접하는 최종적인 상품에 집중해요. 재료비 얼마 든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둘은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R&D 부서는 좋은 상품이 경쟁력이라 말하고 재경 부서는 마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작비만 많이 든 게임, 스케일만 큰 영화가 회사를 무너뜨리고 숫자에만 집착하는 빈 카운터가 회사를 말아먹듯 현실은 R&D 부서와 재경 부서가 합의한 결과물이 제일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건 방송 내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되죠. 그래서 이 방송은 재밌습니다. 금수저와 흑수저란 말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고 먼저 추월해도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증명해도 추월당하고 때로는 추월조차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싸울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야, 이걸 찍음으로써 저분들 한 번씩 보네. 한국은 인맥사회, 학벌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벌이란 것도 어찌 보면 인맥의 일종인데 인맥만으로 결정되는 사회가 과연 공정할까? 즉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회도 없는 상황이라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즉 사람들은 평소에 부정하는 계급을 한편으로는 동경하면서 그 계급을 극복하기를 항상 꿈만 꾸며 살고 있는데 하지만 흑백 요리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갈등을 멋지게 구도화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계급을 강조하고 그 계급의 안전망을 흔들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도 비슷한지라 100여 개 넘는 국가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다 아는 이야기란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방송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구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일 겁니다. 나아가 이 방송이 만에 하나 벌어질 금수저와 대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시사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왜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얻었는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담아서 세계를 흔들었는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요리가 아니라 요리사의 계급에 집중하고 그 계급을 강조하고 흔들면서 갈등 구도를 키우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계급을 깨는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다음에는 흑수저들의 싸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